네, 시간이 되어서 저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리뷰할 저널은 서큘레이션에 이제 실릴 예정인 논문이고, 논문 내용은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던 프레일 올더 페이션트에서 노악으로 바꿨을 때의 이제 아웃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타민 K 에피오로 인해서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오랫동안 복용한 프레일 올더 페이션트에서 노악으로 바꿨을 때 블리딩 리스크가 더 많이 증가하더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새롭게 이제 진단된 논 프레일 AP 페이션트에서 노악이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보다 더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악이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보다 이제 블리딩 리스크는 적고 이피커시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더 나이가 많은 프레일 페이션트에서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프레일리티가 굉장히 높은 환자들에서의 이제 랜덤 RCT가 아직까지 없었는데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는 몇 가지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피지션의 어떤 치료 방침이 컴파운딩 팩터로서 많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듯이 노악이 조금 더 블리딩 리스크가 다른 논프레일 환자에서 더 적었던 것처럼 프레일 환자에서도 적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INR이 굉장히 잘 유지되는 환자들이라면 이것이 오히려 블리딩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 때문에 이 프레일 AF 스터디가 랜더마이즈 스터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프레그마틱 인베스티게이터 이니시에이티드 그리고 멀티센터 오픈 라벨 RCT이고 일단은 가설 자체는 노악이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보다 더 수페리어하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RCT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160개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두 가지 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페이션트는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는 75세 이상의 환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했고 이 환자들 모두 APO로 인해서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자이는 프레일리티 인디케이터가 3점 이상 이거는 이제 플레이트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척도들 중에 하나인데 하스피탈 플레이트 리스크 스코어가 이제 그 ICD-10을 그 코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인디케이터는 그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니컬 프레일티 스코어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펑셔널한 그런 것을 좀 더 주관적으로 보는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3점 이상으로 플레이트가 있는 환자였고 이 환자들 중에서 이제 노악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 의사가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밸브 IP 그리고 GFR이 30 미만인 환자들은 익스클루전 되었습니다. 환자는 이제 어쨌든 이니셜 환자 두 군에서 모두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다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이고 바꿀 때 이제 컨트롤군에서 바꿀 때는 어, 원래는 INR 2.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노악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하니까 블리딩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1.3 미만일 때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노악의 종류에 대해서는 프리퍼런스가 없이 어떤 그 피지션에 따라서 원하는 노악을 썼고 그리고 도징도 역시 크게 제한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 온 라벨 도즈를 따르되 일단 필요하면은 오프 라벨로 도즈 리덕션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아웃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메이저 블리딩과 논 메이저 블리딩 두 가지를 합한 것을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아웃컴은 올코즈 모탈리티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 논 메이저 블리딩을 따로 보았고 스롬보 엠볼릭 이벤트도 역시 보았고 그리고 스롬보 엠볼릭 이벤트와 여러 가지의 이제
컴포지트 아웃컴을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보았습니다. 인텐션 투 트리트 베이시스로 이제 분석을 하였고, 그 랜더마이제이션 할 때 레날 펑션과 드럼보시스 서비스를 이제 계층화해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랜덤 한 두 군에서 차이에서 뭐 나이는 크게 차이는 없었고, 기본적으로 나이가 83세, 82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코어는 한 4점 정도가 평균적으로 됐었고, 그리고 APF 기간이 12년 정도라서 이미 예전부터 계속 그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하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서버 스코어는 평균 4점 정도였고, 뭐 일단 노악으로 바꾼 군에서 약간 더 히스토리가 좀 더 많긴 했었지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았고, 이거는 이제 개청을 했기 때문에 GFR은 두 군에서 비슷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보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이제 노악으로 스위치한 군에서 오히려 블리딩이 더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높게 나왔습니다. 하저 레이시오 1.69, P-밸류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고, 그건 메이저 블리딩과 논 메이저 블리딩을 따로 보면은 메이저보다는 논 메이저 블리딩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스럼블 엠볼릭 이벤트는 두 군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세컨더리 아웃컴도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블리딩은 이제 주로 게스트로인테스티널 블리딩과 유로제니탈 블리딩이 노악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케플러-마이어 선을 보면 이게 인덱스 데이터가 랜더마이제이션을 시작한 날이 이제 인덱스 데이터인데 100일 이후부터 이 두 양군 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는 뭐 나이나 뭐 성별 그리고 EGFR 이런 거로 이제 나눠봤는데 그 양군 간에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조금 유의할 거는 에독사반이 조금 그래도 그 블리딩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다른 세 가지에 비해서는 적게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노악 그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잘 먹고 있던 프레이르 올더 환자에서 노악으로 바꿨을 때 오히려 블리딩 리스크가 증가하더라는 것이 이제 이 RCT의 결과이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제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 그 뭐 이전 연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전 연구들에서 사실 이런 프레이르 올더 페이션트가 조금 거의 익스클루전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이런 환자군들은 좀 언더 리프레젠티드 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조금 의미가 더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컴바인 AF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노악이 더 블리딩 리스크가 적게 나온 연구도 있었지만, 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이가 당연히 늘어날수록 노악 관련된 블리딩 리스크가 더 증가하는 것도 보였고, 그리고 로켓 에이프나 아리스토틀 트라이얼에서 보면 이제 폴리팔마시, 그러니까 이제 폴리팔마시 자체가 프레일티와 연관이 있는데 이것과 이제 블리딩과의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프레일티가 있는 환자에서 노악 관련된 블리딩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AFT미 48 트라이얼에서 보면 에독사반이 다른 군에 비해서 조금 블리딩 리스크가 적게 나오는 것도 약간 콘시스트한 그런 결과를 보였고, 그래서 이제 이 노악에서 특별히 이제 GI 블리딩이 좀 많이 나오는 것도 다른 연구에서 다른 이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 역시 관찰되었던 것이 이번 연구에서도 똑같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잘 먹고 있었던 수십 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잘 먹고 있었던 환자들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새로 이제 시작하는 환자들에서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바꾸는 것이 이제 브리딩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 자체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를 먹고 있으니까 INR이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테라비틱 레인지 TTR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TTR을 봤을 때 60에서 74% 정도로 나왔고, 이것은 이제 아리스토틀 트라이얼에서 66% 정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TTR이 특별히 이 연구에서 더 좋아서, 더 높아서 이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전 연구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노악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었지만, 리바록사반이 이 연구에서 한 50% 정도 많이 사용이 되었고, 또 에록사반이 좀 블리딩이 적었지만 이거 자체는 이제 랜도마이제이션을 하지 않았고 그냥 피지션에 원하는 대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역시 해석하는 데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프레일 올더 페이션트에서 INR이 잘 조절이 된다면 노악으로 바꾸는 것이 블리딩 리스크를 오히려 올릴 수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바꾸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지고 있지는 않고 조금 케어풀하게 컨시더레이션을 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INR이 그 70% 이상인가 유지되는 환자군에서는 그 와파린이 노악보다 더 좋다고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처음에 나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에이시안 컨트리하고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팩트 11A 블로커 요번에 AHA 레일 브레이킹으로 발표한다는데 아잘레아라고 그 조그마한 회사에서 만든 건데 우리 병원에서도 임상시험 같이 했는데 그게 브리딩이 노악보다 70%가 더 작대요. 그러니까 노악이 물론 그 리바록사반하고 같이 컴페어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조기 종료 연구하고 아마 그 생산도 이제 곧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AH.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연구가 이제 그런 프레이란 환자들에서 이제 팩터 11A 블로커를 쓰는 그런 백그라운드 아마 그게 될 것 같은 내 느낌에는 그래서 해준 것도 아마 그래서 어셉트 시켜주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내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부분을 못 들었는데 프레일 페이션트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그리고 TTR이 얼마인지 모니터가 됐나요? 무슨 인덱스가 있더라고요. 프레일리티 인덱스라고. 그게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했는데 주로 펑셔널 음, 그 환자의 펑션이 떨어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설문지고, 음, 뭐 음. 폴리팔마시도 같이 들어가 있는 15개의 질문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보통 내가 공유해볼까? 나한테 공유 좀 풀어줘봐, 그럼. 내가, 네, 내가 이거 공유할게. 내가 인터넷 지금 찾았거든. 그래서. 요렇게 돼 있네요. 요런 설문지가. 프레일리티에 관한. 네, 아마 자기네가 개발한 설문지인 것 같아요. 이게 프레일리티를 Relative 예, features with patient mobility.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냥 메저도 안 하고 그냥 그 설문으로만 이렇게 딱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는 그 노년내과에서 플레이리티 그 측정할 때는 그 뭐냐 그립 스트렝스도 재고 워킹 뭐 그런 것도 재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오케이. 이 환자들에 대한 TTR이 있었어요? 값이, TTR 값이 이 스터디에서? 네, 테이블 뭐 없는 것 같은데 TR은 이렇게 나왔고 테이블에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테이블에는 디스플레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디스커션에 이렇게 한 줄 적혀 있긴 한데, 뭐 일단 다 체크는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센터에서. 그래서 일단 좀 높게 TTR은 잘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게 비틴 65에 74라 그러면 평균은 얼마라는 건가? 이게 왜 비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정확한 값을 이렇게 음,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좀, 그러니까 평균은 그러니까 저 중간값 하면 거의 70% 정도 된다는 거 아닌가? 네,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트라이얼보다. 없으시면 다음 거 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잭 EP에 실렸고 미국의 연구자들이 시행한 타입 2 DM 환자에서 SGLT2 이니비터가 AF 어블레이션 후에 재발률에 관여하는지 알아본 레트로스펙티브한 연구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AF는 여성에서 한 2배, 남성에서는 1.5배 정도 사망률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신부전이 병발되어 있으면 더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신부전 환자에서도 이제 AF 어블레이션 시행하면 해서 리듬 컨트롤 해주면 여러 이득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들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연구에서 타겟을 잡은 타입 2 DM 같은 경우에도 AF와 핫페일리어 모두에게 프로그레션과 또 이런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모비디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우리 다른 연구들에도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 오버롤 AF 버든이 좀 낮아진다는 것이 나와 있긴 하지만 타입 2 DM 환자에서 AF 어블레이션 후에 이 약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AF 재발 등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런 일단은 레트로스펙티브한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연구자들이 사용한 데이터는 트리넷X 아날리틱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멀티센터의 이런 데이터베이스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타입 2 DM 환자 중에 성인들을 추려서 그 안에서 2014년 4월 1일부터 2021년 사이에 AF 어블레이션을 받았던 그 환자들을 이제 추린 다음에 프로펜시티 매치들을 해서 본 연구를 이제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계획한 이제 스터디 아웃컴의 메인 컴포짓 아웃컴은 AF 재발에 관련된 것들인데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다 보니까 재발을 했다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카디오 버전을 다시 시행했는지 그리고 안티 아리드믹 드럭을 새롭게 또 시작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리드 AF 어블레이션을 했는지 이것을 측정하여서 메인 컴포짓 아웃컴으로 하였고 각각에 따른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분석한 것을 이제 세컨 한 아더 아웃컴으로 이제 잡았고 또 다른 것으로는 이제 하트페일리어의 익사스베이션이나 뭐 스트로크와 올코즈 하스피탈레이제이션과 모탈리티 등을 아웃컴으로도 잡아서 아더 아웃컴으로 잡고 이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이 8천만 명 가까운 사람 중에 18세 이상에서 타입 2 DM이 있고 AF 어블레이션 받은 사람을 추려서 여기서 SGLT2 이니비터를 복용하고 있는 군과 복용하지 않는 군을 나눈 다음에 1대1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해서 진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보시면 이제 매칭 전에는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했던 이 그룹에서 핫밸류나 이제 CKD 같은 것의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메디케이션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의 경우도 헤모글로빈 A1C가 7% 이상인 그룹이 SGLT2 먹는 그룹에서 좀 더 많아서 매칭 후에는 특별하게 두 군 간의 양분의 차이가 없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한 아웃컴에서 컴포짓 아웃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웃컴에서도 SGLT2를 먹고 있는 그룹에서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하자드 레이시오가 오즈 레이시오가 더 낮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다른 각각의 카디오 버전과 뭐 안티 아리드믹 드럭을 사용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카플란 마이어 커브는 여기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AF 어블레이션 후에 재발률을 이제 비교한 카플란 마이어 커브에서 SGLT2를 먹고 있는 이 그룹 파란색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좀 더 재발률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아웃컴에 대해서도 SGLT2의 그룹이 더 낮은 것으로 아웃컴이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으로는 이 SGLT2 이니비터와 AF의 관계를 가지고 연구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고 또 메타 아날라이시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AF와 에플러터의 렐러티브 리스크를 한 25% 정도 줄인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연구도 결국 SGLT2 그룹에서 더 아웃컴이 좋은 것으로 나와서 이런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에 좀 의의를 밝힌 것은 AF 어블레이션 후에 이 하펠리오 exacerbation을 감소시킨 것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증명한 것은 또 자신들의 연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노란 페이션트가 2014년부터 있는 페이션트인데 이 SGLT2 이니비터가 핫페일리어 뭐 CKD 등에도 다 유용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이 FDA 승인되기 전이 2014년 당뇨에 대해서 쓰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그런 인롤 그룹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타입 2 DM 환자에서 이 약제가 AF 어블레이션 재발률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스터디 리미테이션으로는 옵서베이셔널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제 조절되지 않은 매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지듀얼한 컨파운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AF 재발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게 결국 뭐 EKG나 홀터 등으로 한 게 아니라 카디오 버전 유무나 AF 어블레이션 다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됐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또 이런 디자인으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통해서 또 다른 증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 일반 그 에블레이션 안 한 환자에서 SGL2가 아리드미아 줄인다는 보고는 되게 많았었잖아요. 혹시 디스커션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에블레이션 안 한 일반 환자에서 AF가 줄다는 이야기는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SGLT2가 그런 디스커션에 아마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공단 데이터 가지고 한 페이퍼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에블레이션 아니고, 그러니까 네, 네, SGLT2를 쓴 당뇨 환자하고 안 쓴 당뇨 환자하고 비교했을 때 AP 발생이 SGLT2 쓴 사람이 좀 적다고. 근데 요거는 이제 에블레이션 한 환자에서 그거를 증명한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혜람 선생님 없으시면 끝낼까요? 추가로? 예, 사실은 박준범 선생이 PI로 해서 지금 이거를 RCT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시는구나. 아하. 미국으로 가버려가지고 지금 인롤이 잘 안 되고 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셨구나. 예.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블레이션 한 환자에서 하시는 거예요? 에블레이션? 그렇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